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네, 5월 31일. 자, 5월의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6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또 저희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주식창에서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2달 동안의 국내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부진했다. 그래서 2개월 연속해서 국내 증시는 월간으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 주요 지수를 상위 1위부터 쭉 한 20위권까지 쭉 나열해 보니 한국 증시는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이쯤 됩니다. 예, 거의 꼴등에서 꼴등 그룹에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밑에 뭐 인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있고요. 코스닥 밑에 뭐 브라질이나 이런 애들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 나름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상 또 전략도 차분히 진행해드리고 공개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그 시장 마감 좀 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군들도 다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환율 튀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외국인들, 뭐 기관 투자자들, 메이저 수급도 안 좋았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뭐 지금 당장 주식을 살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를 안 맞고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지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바이오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바이오 쪽은 여전히 좋고요. 뭐 퓨처캔 같은 것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이 15%나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화장품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제가 굉장히 많이 화장품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화장품을 바닥 쳤으니까 이제 공략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으로 사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 그 수출 실적을 보니까 음식료 쪽하고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화장품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이미 시작하고 있죠. 이제 숫자가 변할 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내가 관심 없는 섹터, 또 집중하는 섹터들을 좀 공개해 드릴 건데 요즘 수익 내기 힘든 시장의 대안은 바닥에 있는 것들, 이 낚싯대를 잘 바닥주에 던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성과가 나는 게 지금 가장 좋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 없는 섹터들이 있어요. 뭐냐?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 몸으로 쳤을 때 어깨 넘어가면 주식을 잘 안 해요. 어깨 넘어갔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SK 하이닉스 주식 사라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깨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반도체주들 전반으로 어깨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가 관심 없는 섹터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2차 전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력, 뭐 전기, 뭐 이런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깨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밸류업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집중하는 섹터는 뭐냐? 그죠? 이미 공개해드린 애들도 있죠. 바이오도 있고요. 화장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더불어서 주말 국고처, 네, 주말 국고처 그리고 드라이빙 토크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유튜브 영상 저희 채널에 가보시면요, 제가 이제 요거는 매주 뭡니까? 국고처 있죠. 매주 토요일 생방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요. 한국경제TV 보시면 매주 9시 아주 황금 시간대죠. 가장 시청률 높은 시간에 국고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화장품 얘기 계속 해드렸죠. 그리고 바닥주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 바이오테크 얘기 계속 해드리고 저평가 바닥주도 계속 몇 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도 계속해서 얘기해드렸고, 그렇죠? 이것도 꼭 참고를 하시고요. 내일 드라이빙 토크가 있습니다. 내일 드라이빙 토크. 내일 드라이빙 토크에서도 자세한 종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은 참여 실시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6월 1일 유튜브 드라이빙 토크는 오전 한 11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에 국고초 방송하고요. 끝나면은 제가 와우넷에서 주식 반상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한 11시 정도 이제 집으로 내려오면서 방송국에 내려오면서 라이브로 유튜브 드라이빙 토크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고요. 6월장에 공략할 섹터 자세한 종목 이야기 뭐 오늘은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저것 내일은 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주식으로 돈 벌려면 꼭 해야 할 것들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평생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3거래일 동안의 코스피는 완전히 실망입니다. 그죠? 완전히 실망입니다. 긴 음봉이 3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월간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4월, 5월 그러니까 4월에는 급락하다가 월초에 급락하다가 밑꼬리 달고 쭉 당겼고 5월에는 전형적으로 전강 후 약이 된 겁니다. 월 초에 좀 강했다가 반등 좀 하다가 다시 밀렸다는 거죠. 그죠?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2개월 연속 음봉입니다. 이게 일봉으로 보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주저앉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늘 월간을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거래일은 살짝 이렇게 코스닥이 좀 돌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봉을 보면 한 달 동안 떨어졌죠. 사실 좀 부진한 시장이 있다. 그런데 국내 증시가 만약에 추가 하락을 보일 수도 있죠. 오늘 밤 미국은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번 주에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넘어섰다가 전날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4.55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죠? 4.55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 발표된 PC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고요. 그거는 내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율 잠깐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은 왜 봐야 되냐면요. 환율은 증시와는 반대로 갑니다. 환율이 튀어 올라온다.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튀어 올라온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이 여기에요. 4월 달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가 급락을 했죠. 환율이 1,400원을 딱 찍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증시가 바닥을 잡고 그때서부터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환율은 다시 오르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1,384원입니다. 이번 환율 상단은 대략 한 1,380원대에서 1,390원 중반 언저리였고 1,400원 넘어가는 건 오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증시가 빠지게 되면 이 언저리에서 저점을 곧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월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 후 강을 보고 있습니다. 전략 후 강을 보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증시가 약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려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여기서 이렇게 깨져서 고꾸라져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시장까지 계속해서 약세장이 만들어질 거야?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 전략을 저는 짜지도 않습니다.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온다면 대략 2,550에서 한 2,600 사이 정도가 저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감수하고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교적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으로 좀 괜찮았고요. 물론 아직 못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아직 못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많이 빠진 것 중에 매드팩터 같은 거는 아직도 좀 못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가 되면 오르겠죠, 그죠? 그건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퓨처캠 같은 것도 워낙 잘 가고 있고 오늘 3,000당 제약도 15%나 올랐고요. 알테오젠도 장중에 빠지다가 밑꼬리 달고 다 땡겼습니다.
물론 한올 바이오파마 이따가 한번 좀 봐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런데 그 외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관심 없는 섹터들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섹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하는 쪽이 있어요. 자, 지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주식 투자 전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누릴 건 끝까지 누린다. 장타를 친다는 겁니다. 화장품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전략 매도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약간의 완급 조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절반 비중을 팔고 다시 늘리겠다는 거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길게는 한 달 반. 최근에 신규 진입한 것들. 아니면 한 달, 3주, 2주. 지난주에 매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퓨처캔 같은 거는 아직, 자, 퓨처캔 한번 보실래요? 이제 70%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9,000원대, 9,500원, 만원 이럴 때 진입했었죠. 제가 12,000원, 13,000원, 14,000원도 사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입니다. 수익률.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고점 넘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19,000원. 방사성 치료제, 국내에서 아주 유일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 종목을 정말 강하게 푸시드리고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누릴 건 끝까지 누린다. 기다릴 건 기다린다. 이건 뭐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확신이 없으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주식 투자하기 너무나 힘들죠.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영혼 없는 투자. 내가 확신이 없어요, 이 주식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SK 하이닉스를 20만 원에 산 사람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확신 없이 20만 원에 산 사람은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나는 이 종목이 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들은 변동이 생겨도 감수하고 갈 수가 있고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자신 있는 건 그 변동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주 낙폭이 일시적으로 생긴 것들에 저가 매수한 것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마 아실 겁니다. 담아갈 겁니다. 기다릴 건 기다립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아까 2달 연속 떨어졌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 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웬만하면 바닥주에 투자해야 됩니다. 낚싯대를 거기다 던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없는 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반도체로 수익 낼 자신이 없어. 안 합니다. 2차 전지로 수익 낼 자신이 없어. 안 합니다. 전력, 전기 이런 쪽도 송전이니 전기, 전력, 난 그거 가지고 수익 낼 자신이 없습니다. 왜? 어깨 넘어간 주식은 나는 잘 안 해요. 어깨가 사람 몸으로 내가 발바닥, 발목, 무릎 이런 데 좋아하는데 어깨 넘어가면 난 일단 안 하거든요. 자신이 없어.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안 보는 겁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집중하고 있는 섹터 일단 네 가지만 한번 얘기해 드릴까? 바이오 아시겠지만 계속 밀고 있습니다. 화장품 바닥부터 밀고 지금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차익 물량 나오면서 우리도 완급 조절을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더 가져가고 있고 추가로 빠지면 담아갈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후발주로 매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직 덜 오른 걸로. 이건 좀 이따 봐드릴게요. 엔터 아직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습니다. 아마 엔터 쪽에서는 SM이 가장 먼저 바닥 탈출을 하게 될 겁니다. 엔터주는 지금 1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의료용 AI에 관심 갖습니다. 이 바이오 쪽, 바이오텍이라고 그러죠. 바이오텍이라고 하죠. 바이오라고 하지 말고 이번 주인공은 바이오텍이에요. 테크란 얘기죠. 바이오테크. 바이오텍이라고 할까? 바이오텍. 화장품, 엔터. 의료용 AI, 바이오텍, 의료용 AI,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의료기기. 의료용 AI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 지금 퓨처캠이 가장 1등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방사성 치료제, 네, 퓨처캠, 전립선암 치료제. 이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보다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죠. 그죠?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자, 퓨처캠. 국내에서는 퓨처캠을 지금 따라갈 게 없어요. 내가 방사선 치료제가 작년 2023년도에 굉장히 큰 빅파마들이 엄청난 쇼핑에 나섰다라고 그랬죠. 작년 2023년 9월에는 로슈가 제넨틱 패티드림의 기술 이전을 하고요. 10억 달러. 24 곧바로 한 달 뒤에 10월에 일라이 릴리가 포인트 바이오를 14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연말에 BMI,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레이지 바이오를 41억 달러에 인수하고, 그죠? 곧 국내에서도 네, 뭐 방사성 쪽에서는 레켄비나 뭐 이런 게 이제 급여 전망이 되고요. 도나네마, 치매 치료, 여기에 아까 전립선 쪽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도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퓨처캠도 국내에서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핵종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전구체 펩타이드를 붙인 거죠. 전구체 펩타이드는 이제 추적자 역할을 하는 거고, 핵종이 치료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19,000원 잠깐 넘을 거라고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최근에 저가 매수를 또 시켜드리고 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뭐 자세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퓨처캠 있었고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거 오늘 한번 볼까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1, 2, 3, 4위 중에 알테오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뭐죠? HAB가 있었죠. HAB가 이번에 물론 뭐 불발이 돼서,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 그 타이밍은 좀 드렸었고요. 지금 알테오젠은 견조하게 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삼천당 제약. 네, 삼천당 제약. 저는 계속 가고 있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매도를 안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61선 깨졌으니까 뭐 매도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저는 없어요. 왜냐? 저는 삼천당 제약의 아일리아 추가 계약에 대한 뭐 기대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 진출. 그 다음에 얘가 그 삼천당 에스패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인슐린을 경구용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도 여전해서 저는 전고점 트라이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오스코텍도 여러분들한테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오스코텍이 이번에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자, 물론 시작은 2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바닥을 잡아드렸고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에 뭐 댓글로 바닥을 잡은 적이 없네는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가져보시고 보십시오. 예. 뭐 국고초부터 해서 뭐 저 함께 하시는 분들과 뭐 유튜브에서 다 공개해드리고 드라이빙 톡도 다 공개해드리고 2만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5,000원 왔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저는 이렇게 빠지는 게 이렇게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천천히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은 지금 좀 빠져 있지만, 사실은 올 8월 정도에 이 승인 기대감이 있죠. 슬슬 빠졌다가 반영할, 이게 어떤 채널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갈 건지 아니면 내가 맞설 건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예. 자, 오늘 이것도 한번 볼까요? 펩트론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펩트론. 지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뭐 기술 수출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그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사하면 되면 한 1개월 정도 그 효과가 가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빅파마 한 4곳 정도와 약물 전달 플랫폼 펩트론에 이거에 대한 어떤 공동 개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얘기냐면 위고비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나 견인을 하고,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그 비만 쪽 혈당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런 쪽이 노화도 늦춘다라는 그런 소식도 그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펩트론도 자 계속해서 좀 주목할. 왜냐하면 핵심은 뭐다? 기술력이라는 거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 그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여기서 기술력을 이만큼 상당히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뭐 이 종목이 사실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내용보다는 뭐 그거예요. 이뮤노반트에다 기술 수출했죠, 바토클리마. 그런데 그 이뮤노반트가 그 바토클리마의 그 뭐죠? 임상 3상,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내년으로 좀 미룬다, 연기한다. 그래서 바토클리마에 대한 어떤 두 건의 그 뭐죠? 3상 연구 결과를 한 2분기 정도 데이터를 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면서 2분기 정도 지연된다, 발표를 늦춘다, 이런 내용이 오늘 주가를 좀 이렇게 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 3만 원 정도 쉽게 깨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게 약간은 받아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렇죠?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 자료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한올 바이오파마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이기는 방,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전날에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모멘텀은 좀 다소 조용했던 상반기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그죠?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그리고 이 그 FcRn, 저 이제 요거 수용성 치료제 이쪽에 그 저 뭐죠? 적응되는 뭐 사실 굉장히 좀 많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FcRn 이쪽에서도 가장 또 주목되는 쪽이 바로 이쪽이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악재가 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좀 됐지만 다음 주에는 대략 한 3만 원이나 3만 원 아래에서 또 저가 매수 타이밍이 좀 오는지 좀 주목해서 볼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끝으로 이것도 한번 볼게요. 매드팩토. 자, 매드팩토는 어느 정도 이쯤에서 저점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선도주가 아니에요. 다른 애도 오르고 나서 오르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HLB가 막 오르면서 같이 올랐다가 HLB 좀 주춤거리니까 다시 밀리고, 금리 올라가니까 좀 밀렸지만 전체 시장 또 빠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는 어느 시점에 내려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11월 정도 페드와치로 보면 이제 나오고 있는데, 11월은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아마 미국 대선 직전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점권이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장품 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바닥을 지난 3월, 4월 계속해서 잡아드렸어요. 물론 이 주식을 일전에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손실도 있었고, 하지만 저점은 반드시 또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기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그동안에 얘기하면 너무 긴데, 아무튼 화장품은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올해 이루어진다. 중국 관련주입니다. 또 화장품은 어찌됐든 중국하고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질 게 보이지 않는다. 그죠? 최악은 지났다.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K-뷰티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그럴까요?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매수한다 이런 기보다는 지금은 보유한 분들의 영역입니다. 제가 12만원, 13만원, 14, 15만원 계속해서 접근하시고 장기로 투자하시라고 했죠. 이번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양은블록도 계속, 이거는 메이저 수급이 이만큼 계속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안 꺾이면 어떻게 되고 후발주들도 움직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시가총액 11조예요. 근데 2023년에 작년에는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최악이었습니다. 1,082억. 올해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략 한 3천억 중반 정도 됐거든요. 3,500에서 한 3,600 정도. 지금 벌써 4천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땐 내년도에는 한 6천억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 23, 14, 15에서 무슨 얘기 되냐면 20 넘어갈 거라고 했고, 저는 사실 장기전으로 25 이상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는 뭐야? 아모레지죠. 제가 지난달에 매수 의견도 드리고, 최근에도 매수 의견 계속 드려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 오프라인 쪽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그랬죠. 7전원대 초반에 들어가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보면 주가가 여기에 있죠. 그렇죠? 제가 마녀공장 여러분들, 그렇죠? 네. 마녀공장도 지금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올해 마녀공장은 대략 미국 쪽하고 일본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일본은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좋습니다. 미국 쪽에서 코스코라든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올리브영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쫙 깔리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마녀공장. 자, 좋습니다. 자,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가만히 보시면 좀 단점이 항상 윗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절반 비중은 줄이고 늘리고, 뜨면 좀 팔고 밑으로 빠지면 좀 사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한국콜마 바닥주로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죠. 애경산업 바닥 탈출하고 있다. 그죠? 선크림 원료 AS텍 여기 진입해서, 요거는 한 절반 정도 팔았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또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한국콜마 화장품 쪽에서 좀 덜 올랐던 애들 중에서 이번 주에 강하게 자금이 들어온 거는 한국콜마, 애경산업, 에이블 CNC, 그 다음에 마녀공장,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SM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볼까? 이거는 자세히 내일 얘기할 건데, 의료용 AI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JLK가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그죠?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JLK가 뭡니까? 뇌졸중 그 진단 AI 솔루션 미국에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 의료용 AI 쪽은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그 바이오 전성 시대는 바이오테크 플러스 AI 의료용 바이오. 근데 얘네들은 작년에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의료기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는 종목이 뻔해요. JLK, 그다음 오늘 딥노이드, 그죠? 오늘 딥노이드, 루닛, 뷰노 이런 애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쪽도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대안주로, 시장은 좀 어려운데 대안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의 전략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누릴 건 끝까지 누린다. 그래서 장타를 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던져둔 낚싯대가 전부 다 고기가 물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고기가 전부 다 물어봐야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예, 그죠? 그 중에서 누리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걔들을 끝까지 누려서 장타를 치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바닥에서 주식을 사야 돼요. 기다릴 건 기다리고 확신을 갖고 자신 있는 건 변동이 생기면 저가에 담을 수 있죠. 하지만 영혼 없는 투자는 자신이 없으면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불안하게 됩니다. 이걸 내가 왜 했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약간의 손실만 나도 바로 불안해집니다. 2달 동안 시장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지수만 놓고 본다면. 영혼 있는 투자. 확신을 갖고 자신감이 있어야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고요.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바닥주의 낚싯대를 던지라. 그렇죠? 그리고 내일 드라이빙 토크에서 자세한 얘기를 또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던 분들은 또 좋아요, 또 구독, 알림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댓글도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